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이 시간을 보다 우아하게 허리케인을 고품격으로 만들어주는 분입니다. 비엔나체 최영옥 음악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조금 전에 코너 시작하기도 전인데 문자로요. 네. 킵유친업이라는 청취자 아이디께서 네. 영옥 누나 좀 있으면 나오는군요. 누나 어서 오세요. 동생이 이렇게 하나 생기는 건가요? 영옥 누나 이렇게 네. 해주셨는데 친한 남동생들이 많으신가 봐요. 친한 남동생들이요. 제 남동생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래요? 네, 이렇게 생기는. 감사합니다. 어쨌든 예. 반겨주셔서. 네. 아주 또 기쁜 소식 있지 않습니까? 네. 봉준호 감독 칸 영화제 수상 소식 알고 계시죠? 네, 그죠? 알고 있습니다. 예. 제70회 칸 영화제 황금 종려상에서 감독상을 수상했잖아요. 그 그렇죠. 모습을 저도 지켜봤는데 올해가 한국 영화가 만들어진 지 100년이 됐다고 들었는데 더 뜻깊습니다. 네. 일구행디가 봉 감독님과 친분이 두텁다고 제가 들었는데 맞나요? 두텁기까지는 아닌 거고요. 제가 네. 그 옛날에 봉 감독이 만들었던 영화 괴물 거기에 앵커 까메오 역으로 나왔던 그 인연.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 6월 3일 날 3시 6분부터 봉준호 감독님이 특별 인터뷰를 해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아니 그럼 영화 배우시기도 하십니까? 뭐 많죠. 뭐 가수면서 배우면서. 네. 시인이면서. 네. 굉장히 다재다능한 분을 제가 뵙고 있네요. 아이고 별 말씀을요. 예. 네. 오늘이 이번 수상하신 작품 기생충 개봉 날이라고 그러네요. 오늘 들었습니다. 30일이니까. 네네. 그래서 제가 또 클래식 전문가니까 이 한국 영화 이번에 100주년 기념이기도 해서 네. 한국 영화 속에 나오는 클래식 음악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준비했는데 예, 기생충에도 이 팝과 클래식이 동시에 나온다는 저도 이제 영화를 봐야 알겠지만 네.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 그 부분은 제가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준비되는 대로 그렇죠.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그 시사회를 갔다 왔는데 네. 얘기하면 안 된대요. 스포일러 된다고 그래가지고. 네. 앞부분은 되지 않나요? 예고편 정도 그건 공개된 거 그건 얘기해도 되는데 그 다음부터는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재미있으셨나요? 진행해 주십시오. 예. 봉준호 감독이 저를 소환할 것 같네요. 네. 영화 속의 클래식이다. 네. 그죠? 사실 한국 영화 속에서 나오는 클래식 음악은 그동안에 좀 소개해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실 것 같은데 쇼스타코프치 재즈 모음곡 2번이 나왔었던 이번에 왈츠가 나왔었던 영화 번지 점프를 하다 네. 소개를 해드렸었고요. 전에 하셨죠. 예. 네, 올드보이도 있었고 네네네. 엽기적인 그녀도 있었어요. 어떤 곡이 나왔냐고는 제가 여쭤보지 않고 지나가도록 할게요.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오늘은 비교적 최근의 영화 중에서 클래식 음악이 나왔던 영화들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더 기억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첫 번째 어떤 곡이에요, 그러면? 이번 영화 기생충 수상에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바로 송강호 주연이시잖아요. 배우시잖아요. 그죠? 예. 네, 그리고 봉준호 감독이 무릎을 꿇고 트로피를 바쳐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멋진 사진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참 대단한 네. 쾌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니까 김경래 PD도 네. 제가 이제 송강호라 치면 이런 자세를 한번 보여줘야 되는데 맨날 잔소리만 하고. 제가 알기로는 늘 그런 자세입니다. 굉장히 존경하고 존중하면서. 네. 저한테는 안 그러던데. 네. 송강호 씨가 한국 영화의 정말 큰 배우라고 생각이 되지요. 그래서 그렇죠. 마침 송강호 씨가 나왔었던 영화가 있습니다. 밀정이라고 하는 영화. 밀정. 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텔레비전으로 봤어요. 굳이 설 텔레비전 때 하잖아요, 이런 거. 종종 합니다. 예, 영화관에서 못 네, 보고. 영화관에서 보셨다고 해도 될 걸 굳이 텔레비전에서 보셨다고. 그 밀정에 그러면 네. 밀정이 어떤 내용이죠, 이게? 이 밀정이요. 김지훈 감독의 2016년 작품입니다. 송강호, 공유, 한지민 배우 등이 나왔었는데요. 그렇죠. 일제 강점기 시대의 의열당과 친일파의 모습이 담겼었던 영화죠. 황옥 경부 폭탄 사건을 모티브로 했었던 영화입니다. 네. 김원봉이라고 하는 이 의열단장. 의열단장에 대해서도 조명을 했었던 네. 그런 영화죠. 송강호 씨가 친일파하고 의열단 그 중간에 껴서 고뇌하는 뭐 이런 맞습니다. 모습이 생각나고. 네네. 결국에는 송강호 씨가 이 영화에서 의열단으로 가죠. 그죠? 네. 친일파였다가. 그렇죠. 근데 이 영화에 어디에 클래식이 나왔다는 겁니까? 네, 그렇게 화를 내시면서 물어보시지 않아도 예. 보셨다고
하셨잖아요. 기억 안 나십니까? 아니 줄거리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음악이 어디 나왔는지 제가 어떻게 기억이 아, 나겠습니까? 그렇군요. 예. 이 영화 속에서는 대표적인 두 곡의 클래식 음악이 나옵니다. 예. 그중에 이제 대단히 중요한 장면에 두 번이나 나와서 대단히 인상적이었었던 음악이 있는데요. 네. 드볼작의 슬라브 무곡 10번이라고 합니다. 네. 작품 번호는 72번이고 넘버 2번인데 이 음악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떤 네. 장면에 나왔냐면요. 하시모토로부터 김우진과 단원들의 경성 집결지를 들은 이정출, 네. 그러니까 송강호 배우가 분했었죠. 이분이 이제 객실을 나와서 식당 칸으로 가는 장면에 나왔었고요. 열차 안에서요. 네네. 그리고 엔딩 장면에서 마지막으로 이 음악이 굉장히 의미 있게 끝났었습니다. 이 음악이 나왔던 엔딩 장면 잠깐 들어볼까요? 영화 장면요. 네. 단장님은 잘 계시나? 네, 무사하십니다. 그리고 이 작전의 내용을 다 들으시고는 내내 통곡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린 실패해도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실패가 쌓여 그 실패를 딛고서 앞으로 전진하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서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저 혹시 단장님께 전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꼭 다시 보세요. 맞아요. 기억나요. 네.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이죠. 맞습니다. 아, 꼭 다시 여기- 보세. 여기가 드보르자. 네. 슬라브 무곡. 드보르자 이 작곡가 이분이 체코의 애국 작곡가라는 분 아니에요? 맞습니다. 국민음악 작곡가고 체코가 대단히 사랑하는 작곡가죠. 또 체코의 음악을 클래식화하는데 가장 앞장섰었던 작곡가이기도 합니다. 네. 네, 굉장히 명장면이었고 또 잊을 수 없는 대사. 우리는 실패해도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 실패가 쌓이고 우리는 그 실패를 딛고 더 높은 곳으로 나가야 한다라는 이것이 당시 순국 선열들의 그 네. 의지를 보게 하는 그런 장면이었었죠. 네. 네. 여기서 역시 체코가 우리나라와 비슷한 여러 가지 험난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대부분 다 아시는 내용이긴 하지만 이 체코 민족이 오스트리아 제국으로부터 굉장히 오랫동안 압박을 받았었죠. 네. 그래서 이 오스트리아 제국으로 독립하기를 염원하면서 민족주의 음악 활동을 이끌어 나갔던 작곡가가 이 안톤 드볼작이라고 하는 체코의 작곡가죠. 예. 그래서 이 드볼작의 음악에는 조국 체코에 대한 사랑과 또 조국 체코의 독립을 갈망하는 간절함이 담겨 있습니다. 아까 잠깐 음악 나왔었는데요. 네. 이 슬라브 무곡 제대로 한번 들어보죠. 아까 영화에 깔렸던 거 네, 제대로 네, 한번 네. 들어보는 네. 거예요. 예, 들어볼게요. 그러면 음악이 아주 장엄합니다. 네. 느낌이. 근데 이병헌 씨 목소리 아니었어요? 네, 조금 전에? 그렇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네. 이병헌 씨가 여기 등장했나요? 네, 배우로서? 등장했었습니다. 네네. 그렇구나. 예, 드보르작 하면은 그 신세계 교향곡, 그죠? 맞습니다. 미국 갔다 네. 와가지고 그걸 영감 받아가지고 예. 만들었던 드보르작. 오늘은 아닙니다. 네, 오늘은 네. 저도 지금 제가 꽤 기뻐서 됐죠. 드린 예, 말씀입니다. 하여튼 네. 오스트리아의 그 식민지 시절을 겪었던 체코, 네. 예, 거기에서 나오는 음악이고, 예. 그래서 독립을 갈망하는 간절함. 우리 음. 꼭 일제 그 강점기 때를 느끼게 하는 체코 사람들도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악이 우리의 감성과 많이 맞아서요. 네. 이 드볼작의 음악 굉장히 사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네네. 그래요. 영화에 사용된 음악에 대해서 알고 나니까 밀정을 다시 한번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네. 드네요. 그 슬라브 무곡에 대해서 잠깐 더 설명을 드리면 이 당시에 이 드볼작이 영향을 받았던 작곡가가 브람스입니다. 그리고 네. 당시에 많은 유럽의 작곡가들이 이 헝가리 무곡 스타일, 헝가리 집시 음악 여기에 굉장히 매료가 됐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음악으로 많이 만들었었는데 이 드볼작도 거기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이 1878년과 86년 사이에 8곡씩의 피아노 연탄곡, 그러니까 두 사람이 한 자리에 연탄이요? 앉아서 두 연탄? 사람이 그러니까 네 손을 위한 피아노 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예, 우리 왜 젓가락 행진곡 하면 두 사람이 앉아서 딴딴딴딴 예, 한 예, 사람 예. 반 이걸 이제 연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연탄을 그러니까 한 피아노를 한 피아노에 저 두 사람이 건반에 앉아서 두 사람이 앉아서 네네네, 친다는 같이 거예요. 그걸 연주를 하는 연탄이라고 예, 연탄이라고 그런다고요? 합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19공탄 뭐 이런 연탄이 아니고요. 네, 한자인가 보죠, 연탄이? 그렇습니다. 치자고 하실까봐 걱정했는데 어쨌든 슬라브 민요와 민속 춤곡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었었던 음악인데 이걸 이제 오늘날의 오케스트라 곡으로 편곡을 해서 이렇게 예. 연주가 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아련하면서도 또 서정적인 그런 그래서 슬픔의 선율로 많이 사용되는 그런 곡이기도 하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에는 또 라벨의 볼레로도 나왔었습니다. 우리 19행디가 올해 열광했었던 드라마가 스카이 캐슬이라는 그거 좀 봤죠. 예, 드라마 있었잖아요. 거기에 라벨의 볼레로 나왔었거든요. 예. 우리 그때도 그 소개해 주셨던 것 같은데. 네, 스카이 캐슬에서 라벨의 볼레로 예. 소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알겠어요. 그 음악이 이 영화에도 나왔었다는 거 같이 말씀드리죠. 밀정에도요. 네네. 알겠어요. 자, 그 음악은 이제 생략하고 안 듣는 걸로 하고. 네. 자, 오늘 한국 영화 속에서 만나는 클래식 음악 배우고 있습니다. 앞서 송강호 배우가 나왔던 밀정 속 음악 들어봤고 이번에는 어떤 영화 속에 들어간 클래식 음악 소개해 주실 거예요? 네, 이번에 두 번째로 만나볼 영화는요. 2015년에 개봉한 장재현 감독의 검은 사제들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예. 배우 검은 사제들. 김윤석 씨와 강동원 씨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번에 기생충에 또 출연했었던 배우죠. 박소담 씨가 출연했었던 영화였었죠. 박소담 씨. 네네. 박소담 씨가 아마 송강호 씨의 딸 딸로 역으로 나올 나왔었죠. 거예요. 네네. 아, 굉장히 아름다운 배우인데. 예. 네. 이 영화 보셨나요? 혹시 검은 사제들이란 영화? 그 저 뭐 텔레비전에서 하는 거 설 때 네. 그거 중간중간 봤던 것 아, 같은데 네. 거기 박소담 씨가 왜 악령의 예, 맞습니다. 신 그 소녀 역 그런 네. 거 하지 않아요? 맞습니다. 이 고전 공포 영화 엑소시스트라고 하는 영화 있는데요. 아, 옛날 영화죠, 예, 그거. 예. 그것의 한국 버전이라고 보면 될 것 오,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 악령에 쓰인 소녀를 구하기 위해서 이 두 명의 사제가 나서게 되는데요. 김윤석 씨하고 강동원 그렇습니다. 씨하고. 그 김윤석 씨가 보냈던 신부의 이름이 최부재라고 하는 사제인데요. 예. 사실은 이제 잦은 돌출 행동으로 교단의 눈밖에 난 사제입니다. 최부재는 강동원 씨가 분했던 네. 부분이고요. 김윤석 씨가 분했던 부분은 이제 김신부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예. 이 김윤석 씨가 분했던 신부와 조수로 함께할 신학생 강동원 씨가 분했던 최부재 이 두 사람의 사제가 퇴마 의식을 하게 됩니다. 귀신 내쫓는 의식. 그렇죠. 네. 그러니까 박소담 씨의 씌어 있는 귀신을 내쫓는. 네네. 그때 클래식이 나온다는 거예요? 네. 이 지금 김 신부가 그 악령을 내쫓는 의식을 실행하기 전에 바흐 음악을 틀으라고 얘기를 해요. 바하. 네. 요한 세바스찬 바흐. 예. 우리 음악의 엄마? 아버지. 아버지인가요? 네. 음악의 엄마는 누구죠? 일부러 알고 그러시는 아니, 거죠? 또 기억이 안 나서 그래요. 네, 핸델이. 핸델이 음악의 네. 엄마고. 네. 여자인 거는 아실 거예요. 누가요? 핸델이요? 핸델이 왜 여자예요? 남자죠. 남자죠. 네. 야. 네. 자, 어쨌든 그래서 바흐 음악이 이제 나왔던 장면인데요. 그 퇴마의식 하는 조금 무서운 장면입니다. 네, 근데, 그렇죠. 예, 이 장면 잠깐 들어볼까요? 영화 장면을 네네. 들어보는 거죠, 네. 여러분. 이게 합창 같은 게 들리네요. 합창도 있고 오케스트라 소리도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주로 오케스트라가 많이 나오는 부분인데요.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칸타타 제140번에 나오는 음악입니다. 네, 칸타타가 워낙 합창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오. 아름다운 소리. 예. 합창하다. 예. 음악이 있고 스토리가 있는 합창 음악이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눈뜨라고 부르는 소리 있어라고 하는 이제 부제가 달려 있는 칸타타입니다. 그래서 이 음악이 울려 퍼지자 그 이 악령이 이렇게 울부짖죠. 빌어먹을 바흐. 영화 대사 이런 게 있어요? 네네. 악령이 그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니까 바흐의 눈뜨라고 부르는 소리 있어. 네. 이 음악이 깔리니까 네네. 영화 속에서 악령이 빌어먹을 바흐 이랬다는 네, 거예요? 그렇습니다. 비엔나 씨 점잖으신 분이 그렇게 험한 말을 하시니까. 제가 한 게 아니고 악령이 부르짖었던. 그러니까 이 음악의 강렬함 때문에 굉장히 이제 부르짖었던 부분이죠. 네. 바흐가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작품 안에 기독교적인 내용을 많이 담고 있었죠. 그리고 뭐 네. 당시에 유럽 작곡가들 대부분이 그러하였고, 근데 이 작품은 대림절 미사를 위해서 작곡한 곡입니다. 그 신약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 25장에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들을 비유해서 예수 재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음악으로 표현한 곡이죠. 이 영화 속에서도 이거는 퇴마의식이니까 사제들이 나서셨잖아요. 네. 악령을 퇴치하기 위해서. 이 악령에게 예수나 하나님의 존재는 이제 가장 두려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걸 음악으로 만드는 바흐의 음악이 나오니까 악령이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었던 네.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영화 감독하려면 이렇게 클래식도 다 알고 있어야 되겠어요. 다양하게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 안에 모든 사람의 이야기를 담고자 한다면 왜 또 영화 감독의 꿈도 있으신가요? 저요? 네. 전혀 없습니다. 네. 그 네. 악령 목소리가 깔려서 무섭기도 한데 음악 한번 제대로 들어보실까요? 그러면? 네, 그러도록 하죠. 예? 바흐의 칸타타 제 140번 눈뜨라고 부르는 소리 있습니다. 바흐 칸타타 눈뜨라고 부르는 네, 소리 있어 있어요. 140번입니다. 제목이 참 그러네요. 네. 이게 이제 성경 속 내용이기 때문에 아. 언제 예수가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눈을 뜨고 정신을 차리고 기다리고 있어라 이런 이제 예수님 재림이 언제 일어날지 그렇죠. 모르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눈 뜨고 기다리고 있어라 이런 이야기죠. 네네. 그런 거군요. 그러니까. 네네. 네. 지금 문자로 바흐 음악 들으시던 분이 역시 뭐 바흐가 자녀가 20명이라던데 진짜예요? 이런 문자가 왔는데요. 네, 바흐가 원래 다자녀가 있습니다. 오. 부인도 둘이 있었죠. 공식적으로는. 예. 그래서 사실은 농담으로 바흐에게 당시 음악가가 정말 자녀가 몇 명이나 돼라고 얘기를 하니까 장례식을 치러봐야 할 것 같다. 그때 오는 아이들 숫자 세봐야 오면 아마 된다고요? 맞을 것 같아 이렇게 농담을 했었던 일도 있었습니다. 야, 역시 뭐 굉장히- 비엔나 책께서는 네. 모르시는 게 없네. 지금 문자 하나 이렇게 잠깐 제가 여쭤봤을 뿐인데. 네. 그렇군요. 예. 네. 갑자기 저를 존경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존경이 됩니다 지금. 네. 역시 뭐 전문가시라 다르신 것 같고. 네. 자, 여기까지 이제 들어봤고요. 검은 또 사제들에 나온 음악. 예. 네네. 검은 사제들 나온 클래식 음악 마지막 더 하나. 예. 그럴까요? 이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서 준비해봤습니다. 8월의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영화 있죠. 예. 심은하 씨가 정말 아름답게 나왔었던 영화이기도 하고 한석규 씨의 젊은 날을 볼 수 있었던 영화인데 여기에 들어갔던 클래식 음악을 준비해봤습니다. 예. 1998년에 개봉했던 허진호 감독의 작품이죠. 네. 8월의 크리스마스 영화 네. 제목부터 특히 어떤 내용이었죠 이게? 작은 사진관을 운영하는 노총각 정원 한석규 씨가 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살의 풋풋한 주차 단속 요원이었던 달임 네. 심은하 씨가 분하고 있죠. 그래서 정말 풋풋한 사랑이 펼쳐지게 되는데 이 불치병을 앓고 있는 이 정원이 결국은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기약 없는 이별을 아쉬운 이별을 하게 되는 그런 마음 아픈 그런 영화입니다. 네. 이 영화 속에서 이제 이 다림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이 다가올 이별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가슴 아리를 하고 있던 정원이 그 마음이 참 오죽했을까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느덧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늦은 밤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흐느끼게 됩니다. 네. 그리고 더 마음 아팠던 실루엣은 그런 아들을 달래지도 못하고 문 밖에서 아버지가 서성이게 되는데요. 그때 나왔던 것이 브라질의 작곡가 빌라로보스의 브라질풍의 바흐 5번의 1악장 칸탈레나 아리아라고 하는 곡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듣고요. 네. 지금 시간이 마무리할 시간 돼서 그렇습니다. 문자를 몇 분 소개해드리고 지금 예. 말씀하신 음악 들어보기로 하죠. 메이리님이라는 청취자께서 190 최 선생님 말씀 잘 들으세요. 비엔나 채님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다른 분 또 문자요. 최일구 앵디하고 케미가 잘 맞는 것 같습니다. 티격태격하는 거 보기 좋아요. 저희 사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티격태격이 아니고. 티격태격하는 게 보기 좋으시다 그러니까 네. 우리 그럼 계속 티격태격 하자고요, 최 선생님. 네, 그렇죠. 그레이스 채와 1구 앵디가 연탄할 그날을 기다립니다. 제가 그 얘기를 아까 하면서도 불안하긴 했습니다. 네. 아니 제 얘기가 아니고 문자가 이렇게 아니 왔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청취자분들 의견이 글쎄요. 올라올까봐 좀 연탄 불안해요. 배달은 할 수 있어도 연탄 연주는 뭐 불가능하겠죠. 젓가락 행진곡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러브
of My Life 일단 저 다 해보고 나서. 그건 연탄으로 안 됩니다. 자, 비엔나 체어 곡 소개 다시 한번 해주세요. 네, 이 빌라로보스라고 하는 브라질 작곡가가 요한 세바스찬 음악을 너무 좋아해서 그 바흐의 음악 스타일을 브라질풍으로 했던 음악입니다. 브라질풍의 바흐 5번 1악장 칸탈레나 아리아입니다. 소프라노 캐슬린 베틀이 노래하고요. 크리스토퍼 파크닝의 지휘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 곡 들으면서 비엔나 체 최영호 음악평론가 인사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부 행기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면